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10월 23일 수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간만에 우리 촬영실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번 주도 뭐 국제 정치가 대단히 시끄러운 주였습니다. 제가 그 준비를 뭐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저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이 파병한다는 얘기들 뭐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서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그중에서 일단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다는 사실 이것이 그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거를 제목을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은 김정은의 자살골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거 앞서서 지금 이제 선거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일도 안 남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우위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날짜로 10월 20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0월 21일이죠. 그때 나온 이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93.2%로 이렇게 나옵니다. 전국 파퓰러 보트는 해리스가 조금 더 많이 얻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그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을 많이 얻는 사람이 되는 거가 이제 헌법으로 돼 있으니까 선거인단 득표수 트럼프가 이길 확률 93.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대통령 선거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다시 한번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지금 경향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군대를 파견했는데 파견했다 안 했다가 막 그냥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병한 것은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 파병된 군인이 일단 탈영도 했고 그리고 뭐 사망 전사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연 이런 일이 이 대명천지에 있어도 되는 거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지금 북한의 파병이 몇 가지 문제에서 아주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김정은의 자살골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외국에 군대를 파병하는데 그것을 비밀로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뭐 한두 명 스파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 지금 뭐 12,000명이라고 대한민국은 발표를 했는데 정말 사단급 뭐 몇 개 여단을 보내는데 그거를 비밀로 했다. 그리고 파병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지지가 있는 경우에만 이 파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파병을 할 때 그거는 다른 나라에 가서 목숨을 잃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파병할 때는 좀 자발적으로 병력을 모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로 지금 외국에 파병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병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전혀 없는 전쟁에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매일 하는 것이 뭡니까? 매일 주장하던 것이 혁명이죠, 혁명. 지금 혁명을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의 국가 안보가 군대를 파견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지난 7월 달에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만나서 방위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방위조약 그 문건에 나오는 것은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그때 서로 도와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침략받은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침략한 전쟁인데 거기에 지금 북한이 가서 싸운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국가이익에 아무런 그 이익이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것은 김정은 개인의 주머니, 개인의 돈이 부족해서 파병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뭐 진실이겠죠. 그것은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에 대해서 반역하고 배반한 것이다가 될 것입니다. 병사들이 파견됐으면은 북한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원래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돈이 북한의 그 병사들과 병사의 가족들에게 가는 거냐? 뭐 1인당 500불씩 준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병사와 병사의 가족이 갖는다.
그러면 얘기가 혹시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김정은의 궁정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궁정 경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김정은의 안주머니죠. 궁정 경제는 북한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구르는 것으로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제 또 다른 친구 나라한테 군대를 파견할 때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견했었죠. 근데 러시아가 북한에게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돈 대줄 능력이 있는 나라냐?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지금 북한군이 만약 거의 강제로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경우에 목숨 바쳐 싸울 군인이 없을 겁니다. 목숨 바쳐 싸우라고 설득할 수 있는 아무런 논리가 존재하지 않죠. 탈영할 겁니다. 당연히 탈영할 것이고 벌써 그 탈영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알기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의 방송 보고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북 방송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국민들이 다 반대한대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은밀히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거기는 왜 가냐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경우에 북한군의 쿠데타 그리고 국민의 저항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이것은 이제 김정은의 자살골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뭐 어차피 용병인데 같은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파견됐을 때를 용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파병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국적으로 나와서 환송을 하고 그리고 일진이 갔다가 올 때 뭐 가서 몇 년씩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마다 또 거국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그 신문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어떻게 전투를 벌이는지에 대해서 그 전황이 낱낱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파병 부대는 일정 기간 동안 파병이 선발이 되면은 같이 훈련을 하고 그리고 월남의 그 전쟁 상황을 다 이렇게 습득하고 이렇게 떠났다. 그 무엇보다도 미국으로부터 풍부한 전쟁 물자를 지원받았다. 제가 저는 그 월남전 갈 만큼 그때 그 나이가 되지가 않았는데 우리 선배 중에서 베트남 갔다 온 그 병사로 갔다 온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도 미군이 우유를 많이 줘가지고 우유가 남아서 그거로 샤워도 하고 그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피부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막 샤워하고 그랬다고. 그 정도로 물자가 충분했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그 월남에 진출해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월남전에 가서 돈을 벌어온 회사 그 돈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이죠. 뭐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뭐 오는 병사, 가는 병사를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뭐 대단히 환송을 해줬습니다. 그 춘천에는 훈련을 마치고서 이제 부산으로 떠나는 배를 타기 위해서 떠나는 병사들이 주기적으로 떠났는데 그때마다 춘천역에서 참 성대한 환송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기 여러분들이 보는 그 마크들은 월남전쟁에 가서 정말 그 공훈을 세웠던 그런 대한민국 부대죠. 그 맹호 부대가 1966년에 이제 그 뭐 나오는 사진인데 적은 아무데도 없다. 그러나 적은 사방에 있다. 그 월남전이라는 게 게릴라 전쟁이니까 이런 그 구호를 가지고 뭐 전쟁을 막강하게 잘해서 그때 미국 군인들이 그랬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시아에도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국군이 이스라엘 군처럼 잘 쏘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는 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국가로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이제 월남 파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병을 통해서 그 동맹이 정말로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월남전에 이제 빠져들면서 군인이 모자르니까 주한미군을 뺄 생각을 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있는 주한미군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는 한국군을 월남의 일부라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존슨 대통령하고 사실은 딜을 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관계가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고마워서
정말 미국 내 그 여론을 스스로 자기가 이끌어가면서 한국을 지원해 준 것이죠. 제가 이 자료 찾다 보니까 존슨 대통령이 그때 한국군이 2,000명 보냈을 때랍니다. 조금 더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문제는 좀 더 연구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5만 명 가 있었습니다. 제일 많을 때는. 그런데 다 이렇게 딜하면서 잡아당기고 또 풀어주고 하면서 얻어낼 거를 다 얻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정은하고 푸틴 사이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도 않고 뭐 아니라고 얘기하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없겠죠. 예. 일개사단 보낼 수 있을까요?라고 존슨 대통령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쟁 수행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에 병력을 증파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연구해 봐야 합니다. 이 시점에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받아내고 뭐 어떤 야당이나 또 비난하는 사람은 못 받아냈다고 얘기하지만은 한국군이 그 이후에 현대화되고 한국의 산업 발전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그 전쟁은 우리한테 참 뭐 좋은 전쟁이 세상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한국 발달의 기회를 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최용호 박사라는 분입니다. 월남 전쟁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신 한국의 역사학자인데 그분이 최근에 어디 또 이렇게 글을 쓴 거를 봤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특수가 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 구강병의 길을 열었다. 새마을 운동도 있었고 경북 고속도로 건설됐고 중동 건설 붐도 나왔고 이런 것 등등이 전부 다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서 얻어낸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민국 아주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된 시드문이 씨앗 종잣돈으로 쓰여졌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월남전쟁을 제일 많이 연구한 최용호 박사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죠. 지금 북한이 군대를 파병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저게 우크라이나 전선인데 거기에 러시아 깃발하고 북한 깃발하고 같이 펄럭이는 이 사진이 지금 게재가 됐습니다. 친러시아 텔레그램. 그러니까 러시아 편인 사람이 만든 그런 유튜브겠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인 도네츠크 지역에 북한 인공기가 꽂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사진이다. 북한 군대가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가 있는 것 같는데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지금 없지만은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다라고 이제 북한은 공식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북한군 파병은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시 된다. 그리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자료 뒤지다 보니까 이거는 터키에서 나오는 방송입니다. 젤렌스키 claims North Korea preparing two brigades. 그러니까 북한이 2개 여단을 이제 러시아에 보내겠다라고 지금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6천 명은 갈 거다. 6천 명 정도가 파견될 거다라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1일자로 요새 10월 20일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북한의 유엔 대표부에 가 있는 북한 외교관이죠.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거는 그라운드리스 근거도 없고 그리고 아주 루머인데 그냥 북한을 아주 이미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나온 그런 루머다.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는 당당한 독립국가인데 독립국가가 협력하고 둘 다 주권 국가로서 협력하는 것이 다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모함하는 그런 소리고 근거도 없고 아니다라고. 그래서 노스코리아 dismissed allegations. 그러니까 이 군대를 파견했다는 그 주장을 완전히 아니다라고 부인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부인하면은 마치 손으로 햇볕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세계 각국 여론들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 한국 정부가 주장하기는 12,000명 정도가 파견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1,500명 정도 특수부대가 이미 연해주 그러니까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데입니다. 그쪽으로 갔다는 사실을 인공위성 정찰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재미있는 거는 미국이 이렇게 미국도 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확실하지 못하다. 지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입니다. I can't confirm those reports.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견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if that is the case,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it's serious. 그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예, 지금 그 바이든 정권이 이래요. 그냥 저기 무슨 심각한 문제입니까? 큰일 날 문제지. 이런 말을 약하게 하고 바이든 정권의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전부 다 보면 허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미국을 우습게 보는 행동,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이 쉬지 않고 나타나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거의 막바지에 북한이 과감하게도 군대를 유럽으로 보내는 이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오고 외국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국제사회가 신중한 가운데 우려하고 있다. 신중하다라는 것은 저것이 불러올 파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이 제멋대로 정책 결정 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저런 일을 저질렀는데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에 갔다는 사실은 프랑스군이라든가 독일군이 우크라이나에 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앞으로 상당히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신중 속에 신중한 가운데 우려하고 있다. 유엔 나토 사무총장이 파병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대한 긴장 사태를 고조할 것이다. 현재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10월 22일자인데 저는 확인이 사실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러시아의 절박함을 말해주는 신호다. 저거 맞는 말입니다. 러시아가 너무나도 절박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아주 피곤하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전쟁을 지금 관두자니 그러면은 푸틴이 쫓겨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지금 러시아가 말이죠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빌려오고, 그리고 사람은 북한에서 데리고 오고 이러는 상황이 된다면은 참 앞으로 유럽 문제, 유럽의 안보 문제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국 총리도 러시아의 절박함,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제 계속 지금 북한군이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프랑스군이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는 지난 2월달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혹시 우크라이나의 파병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건 지금 유럽 문제가 됐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만약 된다면은 정말 저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프랑스나 독일이 앞장서지 않으면은 이제 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 북한군이 파견된 것이 확실하다면은 단계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공군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데요.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이 파병돼봤자 큰 도움 안 돼. 맞습니다. 도움 안 돼요. 근데 이제 병력 부족 해결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병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북한군이 몇만 명이 가야 됩니다. 북한군이 몇만 명이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몇만 명이 북한군이 러시아의 지원군으로 간다? 이거는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북한이 파병해가지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승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그 전역에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특화된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많은 러시아 전문가들이 그 정보들을 들은 바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러시아에 북한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준비와 참여, 배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
정보가 없다라는 것은 아마 거짓말인 것 같아요. 북한군이 전선 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저거는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훨씬 뭐 전쟁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국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 아직도 이제 러시아에 그 북한군이 왔다는 것은 추측의 영역에 있는 일이다라고 또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아직 정확히 얘기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확실히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원은 북한군 파병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도 공개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훈련 모습이 담긴 영상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같다는 것이 확실히 맞는 것이죠. 다만 러시아군이 이제 러시아도 좀 그러니까 러시아 뉴스가 제대로 돼 있는 뉴스냐 한번 보세요.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세르게이 마르코프라는 사람이 러시아군에 북한군이 들어오면 새롭게 동원용을 발령할 필요가 없어질 것. 그 북한군이 다 와서 싸운다는 소리예요. 저런 식으로 그냥 읽어보면은 엉터리인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어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이념적 신체적 훈련이 돼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다. 제가 그냥 저기다 웃기는 소리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북한군이 가면은 우리는 월남 갈 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한테 따는 것이 한국군은 한국군 장교가 지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군은 가서 누구 지휘를 받습니까? 소련 사람의 지휘를 받아요? 말이 통해요? 그리고 그 전쟁하는데 왜 한국 사람이 소련을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싸웁니까? 박노자라는 사람이 난 저 사람 글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러시아의 주요 문제는 군병력과 노동력 부족인데 북한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잠재력이 있다. 뭐 잠재력이 있는지 두고 보십시다. 지금 러시아가 말이죠. 병력이 너무 부족해서 도시와 농촌 등지에 군대 입대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 옛날에 러시아가 그 냉전시대 때 망할 때 말이죠. 러시아의 군인이 모자라 가지고 그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국경이 붙어 있죠. 이란의 그 양치는 소년들, 목동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러시아군에 집어넣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좀 생각보다는 좀 허술한 나라인데 지금 군대가 모자라요. 러시아가 강대국 맞습니까, 여러분? 강대국은 우크라이나 정도 같은 나라랑 전쟁할 때는 반년이면 끝내야지 강대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반이 넘었죠. 지금 헤매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헤매는 중이고 병력도 좀 이렇게 모으는 중이고 병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비들이 지금 없어요. 제가 이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라는 미군 대장이 쓴 책입니다. 저 사람은 미국 CIA 국장도 했죠. 미국 중앙군 사령관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게릴라 전쟁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전역하고서 conflict, 전쟁, 분쟁, evolution of warfare from 1945 to Gaza. 그러니까 아주 그 최신 전쟁까지 다 분석한 책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느냐. 저 책에서 보고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파트를 보면서 참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도 러시아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취급받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을 보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금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은 지금 현대국가, 강대국가가 벌이는 그런 스타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 전쟁이에요. 그냥 와르르 가서 뭐 무수히 죽고 기관총 맞아 죽고 뭐 그냥 대포고 뭐고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날아가고 정밀하게 가서 명중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 비슷한 모습의 전쟁을 2020년대에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무수하게 나는 소모전입니다. 탱크도 많이 부서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미국이 전쟁할 경우에는 지금 거의 미국은 인명피해를 내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물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뭐 전쟁터에서 파괴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 장군이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전쟁 스타일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며칠 전의 그 사진인데 지금 헤즈볼라의 두목인 그 하산 나슈랄라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나스랄라가 어느 빌딩에 있다는 것을 첩보를 제공을 받고 가서 그 정밀 폭격으로 해가지고 건물 통째 그냥 다 부셔버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비행기가 미사일을 한 방을 갈기면은 저 뭐 한 10층, 20층짜리 건물이 그냥 한 번에 폭삭 가라앉는, 그러니까 정밀하게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저것이 바로 이제 21세기형 전쟁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지 않다. 이것도 21세기형 전쟁의 대표적인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거는 하마스의 그 최고 지도자 신와르라는 친구가 이스라엘에게 또 살해당하는 장면이죠. 저 있다는 건물 자리를 알고 그리고 포를 갈겨가지고 이렇게 그 살해하는 이런 장면이 아예 뭐 사진으로 다 나오고, 저거는 드론이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완전히 1차 대전, 2차 전쟁이다 보니까 2차 대전식의 그 구식 전쟁이다 보니까 뭐 피해가 너무 심해요.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100% 확신을 할 수 없지만은 전쟁 시작되고 10개월 만에 러시아군이 입은 피해입니다. 탱크가 1170대, 장갑차 2800대, 야포 519문, 드론 380대, 비행기 199대, 뭐 다연장 로켓포 185대, 그냥 갖다 뭐 쓸어놓고 다 부서지고, 각종 자동차 2000대, 순항미사일 94기, 이런 식으로 대규모 소모전을 하는 거예요. 소모전. 저게 미국처럼 물자를 쉬지 않고 만들어내는 나라도 아니고 러시아처럼 공업이 별로 지금 다 붕괴된 그런 나라가, 물론 이제 그동안에 탱크 비행기를 많이 만들어 뒀겠지만은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 미국에서 나온 자료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얼마나 그 피해를 입히느냐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거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각종 차량 이런 거 다 없어진 거 보니까 18,000량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그 공업이 발달돼 있더라도 저 정도 소비를 하고 전쟁을 끌어갈 수가 있느냐,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If this continues,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Russia will reach a critical point of depletion in 2025. depletion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소비돼서 없어지는 거죠. 이제 내년 2025년 지금 뭐 2달도 안 남았습니다. 2025년이 되면은 러시아가 과연 저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끌고 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다 고갈되는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소모전인데, 소모전의 전쟁터에 이제 기계도 많이 부서지고 사람도 많이 죽는데 거기 북한군을 보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도 이제 야 우리도 지금 저 우크라이나 탱크 많이 부셔 해국서 독일제 레오파드하고 미제 그 M1 전차가 부서진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도 광고를 하는데, 저는 뭐 저 사진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탱크가 밀집돼 가지고 한 곳에 있고 이렇게 부서진다는 거가 뭐 핵폭탄이나 맞지 않는 한 저것이 가능한 얘기일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지금 양측이 전부 다 그 엄청난 소모전, 어트리션 워페어라고 그러죠. 소모전을, 어트리션 워페어를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2년 반 됐는데 죽은 사람이 죽고 다친 사람이 최대로 잡으면 100만 명쯤 될 거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이라는 데가 그 우크라이나의 이제 동쪽, 그리고 러시아의 제일 서쪽이죠. 거기가 제일 치열한 곳인데 거기서 전투 사망자가 14,200에서 14,400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전쟁을 분류할 때 배틀데스,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1,000명 양쪽 합해서 을 넘으면은 역사책에 전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돈바스에서만도 14,000명이 넘어 죽은, 이것은 뭐 확실한 큰 전쟁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 얘기입니다. 러시아군이 11 공수 돌격 부대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속된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름까지 나오는 거는 맞는 얘기죠. 러시아군이 북한에 보낸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병력 손실도 메꾸기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가고 있다고 지금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 인력이 전쟁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해외 파병을 비밀로 붙였다는 것은 어이없다라고 제가 맨 앞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알바지, 북한에서는 대포밥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예. 이미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탈영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당연하죠. 아니 거기 가서 왜 싸웁니까? 왜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탈영하는 것이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그 우크라이나의 프라우다라는 신문입니다. 북한군 18명이 크루스크주와 브리안스크주에서 그 주의 경계에서 이제 탈영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7km쯤 떨어진 지점에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대를 이탈했다는 게 뭡니까? 탈영이지. 근데 탈영한 병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러시아는 북한이 병사를 보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7명을 다 잡아야 됩니다. 18명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네가 북한군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북한군한테 탈영하라고 권유하겠습니다. 탈영을 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든지 또 다른 곳으로 가든지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죠. 러시아가 얼마나 그 비인간적으로 전쟁을 하는지를 잠깐 보겠는데 지금 저도 이거 서구 측 그 언론에 나온 겁니다. 러시아 병사가 그 지팡이를 짚고 전쟁터를 가고 있더라고요. 지팡이를 짚는 병사는 병원에다 입원시키고 병을 그걸 고쳐줘야지. 저게 바로 총알바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투해야 하는 것을 미트 오설트라고 그런답니다. 미트가 뭡니까? 고기죠. 고기. 소고기를 미트라고 그러지. 미트 오설트. 그냥 완전히 총알밥입니다. 총알바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런 그 부상당한 병사까지도 전선에 내보낼 정도로 지금 이제 처절한 상황에 있는데, 그냥 뭐 미트 오설트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은 잘 훈련도 안 된 병사, 싸움도 못하는 병사를 그냥 내보내가지고 적군의 총알에 맞아서 죽게 하는 것, 이것이 미트 오설트인데 지금 바로 북한군이 거기 가는 거냐는 그 얘기입니다. 북한군이 단체 탈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죠. 이것도 그 10월 17일이니까 이 날에도 북한이 유행가사 아니라고 그랬고 러시아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미 벌써 한 일주일 전쯤에 북한군이 단체 탈영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제 우리나라 그 언론에 나왔습니다. 지금 뉴스위크가 그 요 주제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 편인데 이것도 참 황당한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그냥 이거 먼저 읽겠습니다. 러시아 to send North Korean deserters into Ukraine meet assault report.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말이죠. 북한 군인들한테 너네들 탈영하게 되면은 잡아서 미트 어설트 아까 말한 그러니까 완전히 총알밥 때는 그 공격 작전에 너네들을 집어넣을 거야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너네들 도망가다가 걸리면은 잡히면은 전부 다 맨 앞에 제일 앞에 총알바지로 이게 지금 북한군이 누구의 지휘를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러시아가 잡으면은 러시아가 맨 앞에 보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공격했는데 러시아 측 20여 명이 죽었는데 그중에서 북한군이 6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탈북자 중에서 북한 뉴스를 아주 열심히 전달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철환 기자라고 조선일보 기자도 했고 저 사람은 그 자기 부모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조총련의 꼬임을 받아서 북한으로 올라갔던 그 제1교포 북한에서는 제1교포를 아주 비하할 때 째포라고 합니다. 째포. 그 째포로 있어가지고 영문도 모르게 요독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이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 때 저 사람이 그 평양의 어항이라는 그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을 읽고 감동을 받은 그 부시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같이 그 악수하는 그런 사진 있죠. 제가 그 부시 대통령 도서관을 가봤더니 그 둘이 악수하는 사진을 되게 크게 그 홀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예, 저 사람이 한 말입니다. 북한 내부 발칵 뒤집혔다. 울음, 절망, 분노. 특수부대원 부모들 절규. 내 아들 대포밥으로 보낼 수 없다. 모르겠습니까? 지금 몇천 명 갔는데 이제 뭐 12,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북 방송으로 이미 전선에 있는 북한 군인들한테도 알렸고, 그리고 북한의 핸드폰 600만 대라니까 알 사람은 지금 다 알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강철환 기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수소폭탄급 대북 방송 제대로 먹겠다. 러시아 파병 인민군 괴멸위기 소식에 북한 전역이 폭풍 전야에 빠지고 있다. 대북 방송으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한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보냈는지. 그 우리 아들이 갔으면은 그럼 달러라도 몇백 불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가장 최근 오늘 오후 뉴스인데, 북한군 사망자와 탈영명이 속출하고 있다. 당연하죠. 한국 지형에 익숙한 사람이 북한 지형에 익숙한 군인들이 도대체 뭐 지구 반쪽 돌아가 가지고 지형지물 이런 거 잘 모르는 데 가서 거기서 어떻게 전쟁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북한군이 지금 뭐 많이 사상자가 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장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대를 철수하라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이 그 BBC 뉴스에 난 겁니다. 저는 뭐 그건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무차관이 서울에 있는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강경하게 항의를 하고, 그랬더니 뭐 그 내용을 러시아 본토에다 전달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금 하여간 북한이 지금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는데, 그 금년 6월이죠. 6월에 김정은하고 푸틴이 방위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푸틴이 그 김정은하고 맺었던 방위조약을 이제 비준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답니다. 뭐 러시아 의회에서 이제 비준을 하면은 법이 되겠죠. 근데 그건 어그레션, 누가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 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이것은 명분도 하나도 없어요. 돈도 아니고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보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을 배반하는 것이죠. 목숨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지켜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 나라의 국가 수반인데,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러시아의 군사력을 파견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많은 어머니들, 가족들을 울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김정은이의 자살골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를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미국 선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